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볼 영화는 서유쌍기입니다. 서유쌍기라고 해서 월광보합과 선리기연 두 편을 가지고 묶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서유기를 원작으로 하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있지만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영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광보합과 선리기연 이렇게 두 편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촬영은 한 번에 진행하고 편집을 1년 정도 이제 시간 텀을 두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서유기에 관련된 영화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캐릭터랑 설정들은 좀 차용해가지고 썼는데 서유기 본연의 그 서유기 원래 내용이 삼장법사를 도와서 그 진지하게 경전 찾으러 가는 내용이었는데 거의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쯤이나 돼서야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전을 좀 진지하게 찾으러 가는 그림들 보여주는 정도에서 끝나요. 이 영화 전체에서는 이 서유기 본연의 내용은 거의 별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는 사랑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사랑 영화고요. 출가한 캐릭터랑 해당 사항이 없죠. 보통 불교 하면은 우리가 출가하는 것들을 떠올리고 여기 나오는 손오공,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출가한 사람들이라 사랑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사랑 영화로 되게 잘 녹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자하랑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잘 안 맺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이밍들이 계속 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영화는 되게 뻔한 내용인 건데 이런 뻔한 내용을 가지고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영화의 이제 독특하게 꼬인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5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양쪽을 오가면서 쌍방이 영향을 주는 좀 독특한 구성이거든요. 두 개가 500년 사이에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5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양쪽 시간,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쌍방이 서로 영향을 주는 되게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타임 패러독스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과거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죽인다거나 이러면 난 태어날 수 없다 이런 것처럼 그 소위 말하는 인과율 얘기가 있어가지고 인과율을 깨는 거를 되게 영화에서 금기시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나랑 그 사람이 그대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환생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 영향을 주는 타임 패러독스를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영화 보고 있으면 크게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패러독스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시간 개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루프물이나 이 세계로 간다 이런 거랑은 또 되게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요 영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코미디 영화, 주성치가 나오는 코미디 영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영화가 볼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서사도 꽤 복잡하지만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 감독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머리를 써서 잘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주성치 영화니까 재미있게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주성치가 나오면 일단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봐야지라고 했다가 처음에 되게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헤맸냐면 이 영화가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법 복잡할 수 있는데 인물 관계도가 엄청 복잡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복잡한 인간관계가 보통은 이제 남녀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삼각관계를 가지고 과거를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이러면서 진짜 엄청나게 꼬입니다. 엄청나게 꼬이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서로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영혼을 바꿔서 몸을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아주 안 그래도 인물 관계도 헷갈리는데 거기다가 인물 간에 몸과 영혼이 뒤바뀌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삼각관계가 얽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한 번 봤을 때는 헷갈려가지고 좀 보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요게 조금 기억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마왕의 여동생이고 우마왕의 부인이에요. 근데 여동생과 부인이 지금 요렇게 놓고 보니까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 이 둘이 묘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처음 봤을 때 얘네 둘이 서로 주인공인 이제 손오공을 두고 투닥거리고 이러는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한 번 보는 것보다는 여러 번 봤을 때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가 어떻게 굴러가고 이 영화에 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알고 봤을 때 훨씬 더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 점 3개 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발바닥에 점이 3개 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리조사, 이 사람 감독입니다. 이 보리조사의 환생한테 이제 세대를 맞거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고맙다고 하고 떠나요. 이런 것들도 영화 잘 보시면 굉장히 복선을 잘 깔아놓고 그 복선을 굉장히 잘 회수한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라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이야기 자체가 생각보다 좀 탄탄하다라는 생각 많이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생이나 그다음에 이 영화 보시면 마지막 단에 500년 뒤로 다시 돌아왔을 때 꿈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장춘몽 뭐 이런 뉘앙스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동양적인 세계관이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재를 차용했다. 서유기라는 소설이 동양적인 세계관에 되게 집대성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 도교나 불교 쪽에 나오는 신이나 그 신수라고 그러잖아요. 영험한 동물, 그다음에 요괴 이런 소재들을 막 끌어모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유기는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무슨 동양판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이랑진군, 뭐 이렇게 탁탑천왕 이렇게 도교 쪽에서 되게 세게 나오는 신들 이런 사람들도 막 나오고 얘네들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 어떤 동양적인 판타지의 집대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주성치를 포함해서 나오는 등장인물들 개성이 엄청 뚜렷하죠. 이제 주인공이죠. 주성치가 연기한 지존보는 진짜 엄청나게 찌질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손오공의 환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가 없어요. 그 위험하게 요괴들을 처치하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한 집 같은 경우는 지가 안 가고 부하들 시킵니다. 추가적으로 이 귀신이 너무 이뻐요. 봤더니 귀신이 이뻐서 귀신 꼬시려고 좋은 건 지가 합니다. 궁지에 몰리거나 이러면 다른 애들도 막 다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찌질하게 이런 넙죽절하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거짓말을 하면서 여자들이랑 자꾸 엮인다는 겁니다. 예, 물론은 이 거짓말들이 나중에는 이제 좀 진심이 돼서 개과천선을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백정정도 나는 그러니까 손오공의 환생이지만 자신이 이제 손오공의 환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손오공의 환생이 아니다 뭐 하지만 뭐 너를 좋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또 거짓말해가지고 백정정 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하도 이런 식으로 꼬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손오공 시절에 이제 우마왕의 부인 철성공주를 꼬셔놨고, 그 다음에 우마왕의 어떤 주례로 우마왕의 여동생이랑도 결혼하게 돼 있었고, 이런 것들 보시면 그냥 되게 찌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우연찮게 다 여자들이랑 엮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복받았다면 복받았고 어떻게 보면 피곤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연출이 됩니다. 이제 지존보가 이렇게 찌질했다면 지존보가 본성을 되찾아가지고 연기하는 손오공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지금 표정도 그렇고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새침해졌다가 장난기 있는 얼굴도 보였다가 연기를 진짜 잘하거든요. 서유기를 소설을 보셨을 때 삐딱하고요, 제멋대로고요, 장난기도 있는데 반면 이제 또 되게 잔인하거든요. 이런 모습들 되게 복합적이고 굉장히 이런 모습들을 포괄적으로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잘 몰랐어요. 사실 주성치 영화를 제외하면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주성치 영화에는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오맹달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이단가라는 이 캐릭터 역시 엄청나게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아까 앞서서 위험한 거 보냈었잖아요. 갑자기 어디에 머리를 부딪히고 기절한 척 하는데 얼마나 기절한 척을 빡세게 하냐면 칼로 무릎을 찌르는데도 안 깨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지존보가 진짜 기절했나 보다 하고 가거든요. 가고 나면 바로 일어나요. 그리고 와서 칼 괜찮냐? 뭐 그랬는데 귀신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기절한 척하고 버텨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 이혼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 어떻게 보면은 얘의 그 하수가 되는 거거든요. 요 이혼대법에 걸려서 배신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존보만큼이나 연기 폭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찌질한 산적 부두목 같은 걸로 나왔다가 배신해서 이제 적의 졸개가 되었다가 나중엔 되게 멀끔히 삼장의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참 연기폭이 한 영화 안에서 보여주는 연기폭이 진짜 넓은 배우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그냥 봐도 연기를 잘한다라는 거 느껴져요. 그냥 봐도 연기를 되게 맛깔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팔계거든요. 이 사람이 저팔계의 환생이었는데 이 단가가 지금 보시면 가면을 쓰고 있지만 표정이 다 보입니다. 보통 가면을 쓰고 지금 눈매랑 입밖에 안 드러나요. 얼굴 근육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게 되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다 보입니다. 이런 것들 봐도 이 배우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해봤고요. 상대적으로 사오정은 좀 비중이 작게 나옵니다. 뭐가 별로 없어요. 사오정이 하는 역할이 처음에 좀 찌질되게 여자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지존보를 좋아하는 산적 부두목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제가 사오정에 대해서 좀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거는 나라라 슈퍼보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뭐 최유기도 그렇고 나라라 슈퍼보드를 제외하면 사오정이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는 컨텐츠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거의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주인공이자 흑막이에요. 거의 느낌은. 왜냐면 이 영화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결국에 이 3장 때문이거든요. 나가영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당삼장 3장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3장 하면은 보통 근엄하고 무겁고 이런 캐릭터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카리스마는 가지고 있거든요. 설령 다른 약간 이상한 캐릭터이다 하더라도 카리스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나가영은 다릅니다. 말도 안 되게 수다스러워요. 영화 시작에서 손오공이 3장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우마왕이랑 편을 먹고 3장을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수다를 떨어요. 이 수다 때문에 손오공이 못 견디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우마왕 같은 경우 여기 잡혀있는 상황에서 우마왕한테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여기 수다로 자기를 감시하는 이 쫄개를 자살시키고요. 나무네도 결국에 수다를 못 견디고 목을 맵니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박찬호 캐릭터의 그 거의 극한 뭐 이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죠. 이 배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꽤 큰 공을 세운 영화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뭐 수많은 캐릭터들 다 있지만 이 영화 보시면 많은 분들이 결국 떠오르는 거는 자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진짜 예뻐가지고 보면서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가 이분이 나온 다른 영화를 못 봤어요. 다른 영화를 못 봐가지고 이분이 어떤 뭐 식의 연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잘 모르는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영화에서 이런 사극틱한 느낌에서 이 정도로 되게 기억에 남았던 배우는 거의 천녀유원의 왕조연 정도인 것 같아요. 엄청 기억에 남았던 배우인데 거기다가 그냥 예쁘고 뭐 그냥 그렇기만 한 게 아니라 능력치도 되게 뛰어나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이 손바닥에 걸고 있는 방울 같은 걸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춤추게 만들고 재미있는 능력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되게 도술의 능력치를 높게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떤 신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이랑진군이랑 이런 애들 다 되게 그 신화 속에서 되게 세게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까지 이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도 지니고 뭐 천진난만한 매력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게 복합적으로 매력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